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을 엉터리로 측정한 민간업체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었죠. 적발된 내용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문제의 업체들과 대기배출 사업장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첫 소식 권대성 기자입니다. 공장 굴뚝마다 연기가 내뿜어져 나옵니다. 이렇게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일주일에서 6개월마다 배출 농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적지 않은 사업장들은 이를 민간업체에 대신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엉터리 측정이 무더기로 이뤄진 걸 감사원이 확인했습니다. 지난 2017년 4개 대행업체가 측정을 맡은 배출 사업장은 1,039곳, 무려 36%인 376곳에서 측정을 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측정하고도 정상 성적서가 발급됐습니다. 하지만 적발된 측정 업체들과 배출 사업장 명단은 감사 결과 발표에도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 중이거나 아직 혐의만 인정이 됐고 확실하게 죄가 인정되지 않았을 때는 저희도 밝히는 건 오히려 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이 얼마나 배출돼 환경과 주민 건강에 영향을 줬는지 정확히 알기 힘든 형편입니다. 공장이 몰려있는 지역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저희 의심을 갖고 있었는데 실제 이런 측정값을 이렇게 조작하고 그 결과를 받아보니까 주민으로서 믿을 수가 없고 꼭 이런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단체는 시민 알 권리를 위해 즉각적인 명단 공개와 더불어 유착 여부를 밝히는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등 행정당국의 허술한 감독도 엉터리 측정을 불러왔다면서 2000여 대기 배출 사업장의 실태를 전면 조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사실 이런 엉터리 측정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이런 사고는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송창용 기자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2017년에만 39개 대행업체가 무려 8만 2천여 건의 엉터리 측정 기록부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 조작과 허위 보고가 만연해 있었던 겁니다. 환경부는 곧바로 개선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측정 대행업체와 사업장 사이에서 유착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개기관을 신설하고 대행업체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전라북도는 환경부 대책에 맞춰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영업정지 3개월, 6개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해가지고 한번 적발되면 바로 이제 퇴출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환경부에서 지금 강화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대책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일감을 주는 사업장이 갑, 일감을 받는 측정 대행업체가 을이기 때문에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측정 대행업체의 공영화 또는 민간 감시센터 설립이 그 방안입니다. 현재 가불관계 방식의 셀프 측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공영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그 민간이 주도하는 민간환경 감시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 제도에서는 공정성이 담보될 수 없는 만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익산 장전마을의 집단 암 발병과 관련해 환경부가 관련법에 따라 주민들에 대한 피해 구제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집단 암의 원인으로 지목된 인근 비료 공장과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역학조사에서 명시되지 않아서 피해 구제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환경부는 지난달 20일 장전마을 집단 암 발병은 인근 비료 공장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용역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구제법에 따라 주민의 배상 청구 소송과 구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지대라든가 서류 검토 같은 건 다 지원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변호사 비용이랑 소송 비용까지 전액 다 지원해드립니다. 주민들이 법에 따라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간담회에서 용역 결과를 근거로 피해구제법 적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환경부의 답변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상당히 좀 해석하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시범사업도 지금 가는 중이니까 시범사업 차원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해석해. 주민들은 환경부가 비료 공장과의 인과관계가 빠진 역학조사 용역 결과로는 위원회의 승인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피해 구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충분히 인과관계가 추정되는데 불구하고 환경부가 자기들의 그런 책임의 한계를 분명하기 위해서 소극적인 결론을 내리고 장전마을 민간협의회는 비료 공장과의 인과관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역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추가로 듣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이 보장한 최후의 보루인 피해 구제에서마저 소외되지 않을까 장전마을 주민들의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제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조리 종사원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학교 급식에 차질이 빚어졌는데요. 학교에서는 대체 급식을 실시해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 점심시간, 학생으로 북적여야 할 급식실이 텅 비었습니다. 조리 종사원들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급식이 중단된 것입니다. 학교 측은 빵과 음료수를 학생들에게 나눠줬고 개인별 도시락도 지참해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얘들아 맛있게 먹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부모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맛있게 먹으세요. 천천히.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흘간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도내에서는 1,200여 명의 노동자가 참여했습니다. 조리 종사원과 돌봄, 교무 실무사 등 7개 직종에서 파업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들의 파업으로 190여 개 학교에서 급식 차질이 빚어졌고 40여 개 학교에서는 돌봄 교실이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파업 참가자가 적을 경우에는 간편식이라든가 대체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급식이 어려울 경우에는 학부모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안내장을 발송하고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하였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흘간 총파업은 역대 최초 최장기간 파업입니다. 노동자들은 정규직 9급 공무원의 60%에 불과한 임금을 인상하고 복리후생 차별 해소를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공정임금제 실현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임금 몇 푼을 올리자는 투쟁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물려주겠다라는 우리 엄마 아빠들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첫날 상경투쟁에 이어 둘째와 셋째 날에는 전북교육청 앞에서 공정임금제 실시, 교육공무직 법제화 등을 요구하는 파업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주의 쓰레기 수거업체 근로자들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파업 첫날부터 도심 곳곳에서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고 방치됐습니다. 주희인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앞 도로 한쪽에 쓰레기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채 50m도 지나지 않아 또 쓰레기 더미가 발견됩니다. 이 시간대는 없지. 아침에 실을 가버리니까. 근데 이제 오늘부터 안 가져갔으니까 저기 있는 거지. 스티로폼 상자를 비롯한 각종 쓰레기 때문에 주민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쓰레기 한 가지고 여름에나 냄새나고 당연히 그렇지 않고지. 청소업체 주차장은 쓰레기 수거 차량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원래 보통 이 시간대는 뭐 어느 정도로 차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3시간 반 돼야 들어와야죠. 이번에 차 없어요. 전주의 쓰레기 수거업체 12곳 가운데 3곳의 비정규직 근로자 150명이 이번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약속한 정규직 전환과 차별 철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공공의 업무인데 민간 위탁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고용이나 처우가 불안정합니다. 현재 민간 위탁되어 있는 이 업무들을 재공영화, 그러니까 직고용해라 지자체가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거업체 근로자의 3분의 1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중앙동과 노송동, 풍남동 등 8개 동의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품 수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대체 인력 79명을 투입하고 있지만 쓰레기 처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대로 중심으로 유동인구 많은 쪽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하고 작은 소로 같은 경우는 좀 아무래도 처리를 못 하고 있다고 봐요. 파업은 5일까지 이어질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부안군과 농어촌공사 부안지사가 세계 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완주군은 12개 민관과 협력해 다문화 장애인 가정집을 수리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부안군과 농어촌공사 부안지사가 2023년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스카우트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홍보물 설치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며 2023 새만금 잼버리 개최에 따른 효과를 널리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완주군이 민관 협력으로 다문화 장애인 가정의 집을 새롭게 고쳤습니다. 완주군은 완주경찰서를 비롯한 12개 민관이 모은 돈으로 다문화 장애인 문모 씨 집에서 낡은 지붕과 화장실을 고치고 벽지를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남원시가 오는 2027년까지 동충동에 만인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문화재 발굴 조사에 나섰습니다. 남원시는 만인공원이 조성되면 정유재란 때 남원성을 지키기 위해 외적과 맞서다 숨진 선조들의 정신이 다시 조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발굴 조사를 통해 유적의 성격을 규명하고 남원 소경의 역사와 문화를 밝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장수군이 물놀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물놀이 취약지역 4곳에 안전관리 요원 10명을 배치했습니다. 이들은 덕산 계곡과 연평 하천 등에서 다음 달까지 인명 구조 활동을 펼칩니다. 임실군이 찾아가는 농기계 수리 봉사반을 운영합니다. 임실군은 오는 9월 5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고장난 농기계를 저렴하게 수리해주고 올바른 농기계 사용법을 교육합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전주시의 2035년 목표 인구를 낮추라고 통보했습니다. 전주시는 2035년 도시기본계획안을 통해 지난 2015년에 65만 명인 인구를 2035년에 83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국토부는 고령화 시대를 감안할 때 실현 가능하지 않은 수치라면서 목표 인구의 하향을 요구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전주시의 신성장 산업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과 노후화될 구도심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배숙 의원 등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함께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사망자가 1,411명에 이르는데도 정부와 기업의 충분한 보상이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조배숙 의원은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지역에 짓는 건축물 감리자 선정에 지역 건축사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건축 기준을 개정해 새만금의 아파트 같은 주택과 공사비가 5천만 원 미만인 소형 건축물은 감리자를 전국에 등록된 건축사로 지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녹색 건축물은 용적률과 높이 규정을 최대 15%까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과잉 재배로 가격이 폭락한 양파 소비 촉진을 위한 2차 직거래 장터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전북도청 광장에서 열립니다. 전랍도는 장터에서 20kg짜리 양파 한 망을 7,000원에 수량 제한 없이 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파 도매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6% 올랐는데 소비자 가격은 20kg에 10,000원가량입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전주, 익산 31도 등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 볕이 강해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 모두 높겠습니다. 내일도 낮 기온 30도 안팎의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장맛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